안녕하세요. 좋은 지식을 날씨처럼 미리 알려드리는 지식일기예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잠재된 회복 탄력성을 꺼내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삶의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환경을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면의 태도나 관점은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외부 환경에 따른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멘탈의 힘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탄력성은 비범한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힘을 꺼내 쓰는 방법에 관해 따로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운동을 통해 몸의 근력을 강화하듯 회복탄력성 훈련을 통해 마음의 근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은 뇌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뇌는 청년기가 되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말랑말랑해서 일생을 걸쳐 쉬지 않고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실행하고 반복하면 뇌에서 또 다른 사고 프로세스가 생기게 됩니다. 뇌에서 동일한 신경 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나면 뉴런의 연결과 조직과는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습관이 몸에 밴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피하기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뇌의 강력한 재생 능력을 활용하면 지금의 현실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과거에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새롭게 엔딩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유익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청년기부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말랑말랑하고 일생에 걸쳐 쉬지 않고 변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신경과소성이라고 합니다. 생각, 행동, 경험의 변화에 적응해 뇌는 계속 변하죠. 긍정적 경험이나 강점, 성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면 관련된 신경 연결회로가 자라나고 뇌는 긍정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난하면 부정성을 키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소소한 교류의 순간들이 신뢰를 쌓고 감정 관리 능력을 키우고 과거를 치유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작지만 유의미한 경험에 주목할수록 더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고 더욱 강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소소한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인간관계도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죠. 생물학적 가족과의 유대뿐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도 중요합니다. 깊은 교류는 친구나 직장 동료, 신앙 공동체, 특수이해 집단, 온라인 게시판 회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중마고우야만 관계의 유익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최근에 친해진 지인에게서도 오래된 친구만큼이나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이죠. 다수의 피상적 관계보다 깊이 있는 한두 명과의 관계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개발에 중요한 도구들을 사용하려면 먼저 마음챙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서사와 내가 직접 경험한 실제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죄책감, 수치심, 원망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챙김을 수행하면 과거를 곱씹거나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끈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려면 먼저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가 있고 인생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위로가 되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생산적인 한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격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머릿속에서 무수한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매몰되고 상심하게 되죠.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쳇바퀴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멈춤은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감정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잠깐 3번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리셋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무슨 일이든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지금의 사고와 행동을 끊고 그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동주행 모드로 삶을 운행할 때가 많다. 잠시 멈춤은 자동주행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을 온전히 깨운다. 의식이 깨어나면 비로소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낙관주의가 회복 탄력성에 좋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긍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낙관주의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돌볼 줄 알면 타인을 돌볼 수 있고 맡겨진 책임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다른 사람의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우라는 항공안전 지침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의죠. 자기 돌봄은 어떤 특정한 활동일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는 등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앞을 보고 달리기만 한 여러분, 이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상 날씨처럼 미리 알려드리는 지식일기예보였습니다.